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선 사례, 부동산 관련 소소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토요일에 발생한 임대사업자 가지고 있는 재계약건하고, 또 하나는 바로 어제 일요일날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그 철봉 같은 실리콘 노가다를 했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행정사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내용 증명 관련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챕터별로 사례니까, 여러분들 사례를 좋아하시잖아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지엽적인 얘기를 자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의미로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물론 전화 받기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강서구에 와 있지만 전에 강남구에 근무해서 신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강남구 것도 처리를 많이 합니다. 전국구 쪽으로. 예. 그분들이 저한테 맡겨야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분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하고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 재계약건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 나오지만은 정확히 4년이 지난 겁니다.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지금 현재 6억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 등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기간 만료되면은 몇 프로밖에 못 올리죠? 5%.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6, 30, 6억 3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좋은 임대인, 나쁜 임차인,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왜? 임차인이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이따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2년 후에는 제가 강력하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99.9% 저한테 거의 전속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4년 전부터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2년 만기돼서 그 2년 전에도 저한테 그 문의가 왔었는데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시켰습니다. 원래 또 팁을 드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대인이 원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이 좋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시에도 또 설명을 아시려나요? 금방 집이 나가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임대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재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6억 3천에 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인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4년 동안 하나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을 바꿔도 된다. 왜냐면 그동안 2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려서 지금 현재 시세가 전세가 시세가 최하 8억 정도는 간다. 2억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사업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하라 그랬더니 그 임대인이 그래요? 근데 그냥 그분이 저한테 사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5%만 올려서 6억 3천에 했으면 좋겠어요. 권 대표님이 그냥 재계약서만 하나 써주세요. 이번에는 재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5%밖에 올릴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전번에 2년 전에 안 올렸던 것이 이번에도 그래도 적용돼서 본인의 만약에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세금을 엄청 뜯기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 그런데 왜 나쁜 임차인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런 어떤 수수료 내지는 보수로 0.5%나 0.4%를 받지 않고 0.1%를 받습니다. 0.1%. 예를 들면 8억이었을 경우에는 0.5로 잡으면 400만 원의 중개 보수가 있으나 재계약서를 그냥 써주게 되면 80만 원만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서가 6억 3천으로 결정돼서 했기 때문에 63만 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한테 의뢰로 왔을 때 이 착한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세입자를 바뀌지 않고 6년 동안을 살게 해줬잖아요. 6년 동안 그 인상분이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강남의 한 복판에서. 이런 착한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억지로 강요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임차인이 참 복받은 사람이네요. 좋은 주인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의뢰를 받았어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요, 다 저 생각만 했었으면, 제 이익만 생각했으면 중개보수를 400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냥 80만 원에 만족했던 거죠. 63만 원에 만족했던 거죠. 저도 좋은 임대인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나쁜 임차인이 그 63만 원이 비싸다고 그거를 반밖에 못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도 조금 몸이 아프신 임대인한테 그렇게 자꾸 전화를 해서 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 그러시면 만약에 한 달 전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테니 그렇게 하시죠. 조금 제 생각에 저는 임차인을 골탕 먹이거나 임차인을 제가 고개를 숙이게 할 수 있는 최하 10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머리가 아픈데 조금 나쁘긴 한데 그냥 권 대표님이 너그럽게 그냥 이해하셔서 이번 좀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요,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돈 문제니까 치사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임차인이 대단히 괘씸합니다. 제가 이 착한 임대인을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은, 왜? 임대인은 골치 아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6억짜리 팔게 되면은 2억이란 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차인은 생돈을 2억을 더 추가로 임차 보증금을 증액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2억 600만, 길바닥에 까는 돈이 600만 원, 새로 돈을 추가로 구해야 될 돈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3천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063만 원으로 끝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괘씸한 거죠.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돈을 깎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값입니까? 배값이에요. 정해진 법정 보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겁니다.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분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그런데 이 착한 임대인의 그 부탁을 받고 제가 그대로 이행을 해줬습니다. 제가 조금 양보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5%만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인상분을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쁜 임차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대인한테는 전화로 그랬습니다. 이번까지만 2년만 살고 다음 해는 6년간 이렇게 편히 살았으니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제가 지금 다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제 의도로 그 집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요, 전화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년 후에는 솔직히 99.9% 그 나쁜 임차인은 제가 내보낼 생각입니다. 본인한테 얼마나 많은 제가 이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2억 얼마입니까? 한 600을 그렇게 손해건 아니지만 추가 부담해야 될 거를 60만원을 부담한 거를 또 그것도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무리 잘해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나 임대인들에게는 임차인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이익만,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간에 그런 말이 다 번져 있어요. 또 요즘에는 그랬죠. 제가 임차인 갑질이 더 심하다 그랬어요. 임대인 갑질보다는. 임대인 갑질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한번 촬영할 때 그 방법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 전화가 혹시 올까봐 내려놨더니 시끄럽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잘해줘도 그걸 모르고 그 눈앞의 이익을, 그래서 이분은 조그만 돈 20만원 아끼려다가 2년 후에는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의지로 99.99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걸 짐작을 하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런 임차인들이 이제는 늘어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을 찾아다닙니다. 왜? 2년 동안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나 목동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학군이 좋은 전세금이 폭등하는 지역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도 전세가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 나쁜 임차인은 소탄 대신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도 그래서 그 임대인한테 그냥 그러지 마시죠. 제가 무조건 임대인만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좀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니 조금 임차인이 괘씸하긴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얍삽하게 정말 작은 걸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서는 나중에는 반드시 큰 걸 잃을 때가 온 것입니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분은 강남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은 대부분입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또 다른 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조금 더 낮은 집을 갖고 있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자기 집에 임대인에 기회해서 계약을 할 때는 지금 이번에 좋은 임대인처럼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는 또다시 나쁜 임대인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것에 연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로 해서 별지까지 해서 전부 완벽하게, 그랬더니 그럽니다. 그 나쁜 임차인이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왜 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 계약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다 첨부해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비용만 적게 받을 뿐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본인들. 자, 이번엔 그 재계약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재계약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그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